네, 얼마 전에 그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그 이해관계가 조정이 잘 안 돼서 여러 차례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예,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매우 많고 큰데 실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는 또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님 모시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과 또 최근 있었던 이런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간의 이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기정입니다. 예, 그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일을 시작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년 반 가까이 되셨네요. 2년 2개월 됐습니다. 예. 예.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뭐 취임식에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민생 안정 그리고 혁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지난 2년 동안 그런 목표 실현을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한 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선 때부터 공정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선거를 치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출범 후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공정이라는 가치를 구현할 조직 부서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를 주목하면서 어떤 사람이 위원장 되나 뭐 언론들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위원장님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장 큰 본업은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겁니다. 공정경쟁 그러니까 촉진. 예를 들면 이제 독과점 남용행위를 규율하고 이런 부분 또는 뭐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을 규율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거 이외에도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소위 가불관계 규율이라고 그래서 하도급이라든가 가맹 대리점, 유통업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보호하는 문제를 굉장히 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로 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에 관한 총괄 부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법률들을 규율을 합니다. 뭐 표시 광고라든가 뭐 전자상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또 하고 있고요.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는 또 대규모 기업 집단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업 집단이 경제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문제도 같이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업무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쟁 촉진, 그다음에 가불관계,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 그다음에 대규모 기업 집단 규율 이렇게 네 가지를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대한민국 그 시장 경제 전반에 대해서 또 소비자까지 포함해서 다 다룬다는 뜻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뭔가 이 불공정 경쟁 상황이거나든지 또는 부당한 가불 관계라든지 뭐 또는 부당한 독점적 무슨 횡포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조치를 취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실제로는 이게 일종의 그 조사기관으로서의 상당한 조사 인력을 가동을 해야 되는 부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인력이나? 저희가 지금 그 직원이 한 670명 정도 되고요. 670명인데 저희가 정책 부서가 있고 조사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조사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뭐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조사 인력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사건 처리가 좀 지연된다라든가 이런 비판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름 노력을 하지만 뭐 조사 인력당 갖고 있는 사건 수 자체가 적지 않아서 하지만 뭐 그 사건 처리 신속화를 위해서 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도 하고 있고 직원들 사기 진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사건 처리할 수 있도록 뭐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도 이런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조직 그 정부 부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600여 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그 적정 인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저희 나라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는 대개 이제 경쟁 촉진 업무만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네. 이제 갑을 관계라든가 소비자 보호, 대규모 기업 집단까지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다음에 인원수 자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조금 뭐 업무 면에서 보면 네. 인원이 조금 더 있으면 그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그 조직 규모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제 상식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뭐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그 작게 하는 건 아니고 네. 더 크고 강화시켜야 될 부서는 따로 있잖아요. 예. 이게 그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부서가 바로 그런 부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예, 저도 크게 공감이 됩니다. 자, 위원장님 그 얼마 전에 배달앱하고 외식 자영업자들 사이에 네. 배달 수수료 갈등이 꽤 오래 걸렸어요. 이걸 네. 해결하는데 어쨌든 예. 해결은 됐습니까? 예, 뭐 좀 아쉬움이 조금 있지만 네. 그래도 그 상생협의체가 네. 결론을 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어떤 그 문제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어쨌든 해결을 했어야만 됐습니까? 그 사이 그 뭐 배달앱 종류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요금제가 여러 가지 상이해서 그 뭐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중개 수수료 배달비가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배달 건당 평균 금액으로 한 2만 5천 원 정도가 평균 금액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음식점주가 배달앱의 그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4,350원에서 5,350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략 4분의 1 정도 됩니까? 예, 4분의 5분의 1, 4분의 1 그 5분의 1, 정도 4분의 1, 되네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이제 그 입점 업체, 그러니까 외식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크다라는 그렇겠죠. 부분이 이제 계속 논란이 돼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이제 영세 음식점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정부가 이제 상생협의체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지난 7월 23일에 출범을 시켰고요. 예. 거기에는 이제 배달 플랫폼 그리고 입점업계 공익의원 그다음에 정부 관계부처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한 4달 동안 12차례 이제 공식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회의 결과 지난 11월 14일에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맺었는데요. 입점업체 측에 4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수수료 등 부담을 완화해 달라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수증 내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내용을 다 표기해 달라. 그래서 중개 수수료, 그다음에 결제 수수료, 배달비를 표기해 달라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해 대우 요구 중단도 있었고, 그리고 배달 기사 위치 정보 공유도 있었는데, 요 4가지 수수료 인하를 포함해서 4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 상생안이 지난 11월 14일 날 마련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 배달앱 업체가 갑이고 이 입점업체가 을인 위치에서 네. 입점업체들의 여러 가지 좀 부당하고 좀 억울하다, 너무 과도하다는 요구가 제기돼서 네. 이것을 13차례,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했다. 맞습니다. 예. 그럼 그 조정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 내용은 특히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은요. 그 중개 수수료하고 이제 배달비 부분인데요. 네. 종전에 비해서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평균 배달 주문 금액 2만 5천 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하위 65%.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 기준으로는 13만 음식점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위 65%까지는 상당한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위 35%의 경우에는 배달비는 일부 증가했지만 중개 수수료가 내려가서 결국 총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은 뭐 이런 방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위 하위는 그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출액. 그 배달 앱에 대한 매출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배달앱 주문이 많은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상위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예. 좀 적은 경우는 하위 쪽으로 가는데 하위 쪽이 주로 이제 영세한 음식점주가 되겠고요. 예. 예, 특히 그 하위 20%의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가 많이 이제 인하가 돼서 네. 그 영세한 음식점주 입장에서는 이 상생 협의안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느 이렇게 정도 보고 인하를 있습니다. 한 겁니까? 저희가 기존 현행은 지금 중개 수수료가 이제 9.8%고요. 네. 배달비가 1,900원에서 2,900원 사이인데요. 네. 하위 20%는 배달비는 그대로 두고 네. 중개 수수료를 2.0%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9.9%에서 9.8에서 2.0%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줬네요. 그렇습니다. 하위 20%의 경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그 부담을 이제 하위 20%의 영세한 분들의 예. 부담이 이제 줄어들면 네. 그 부담을 배달앱 쪽에서 떠안겠다 이런 합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달앱 측에서 상생협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뭐 12차례나 회의를 거친 이유는 네. 결국 수수료가 내려가면 자신들의 이제 수익이 감소하니까 네. 이 상생협의에 관해서 사실은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결국은 이 배달앱 수수료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있고 또 사회적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결국은 뭐 상생협의에 이제 참여한 셈인데요. 네. 하위 20% 영세한 음식점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65%까지는 네. 어느 정도 부담이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네. 그러나 수수료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내렸습니까? 그게 이제 상위 35에서 50% 그리고 50에서 80% 그래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네, 비율이요? 중개 수수료는 9.8%에서 6.8%로 내려왔고요. 배달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0원에서 2,900원인데 네. 그게 상위 35에서 50%는 2,100원에서 3,100원 그리고 상위 50에서 80%는 1,900원에서 2,9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네. 이제 복잡한데요. 표를 보기 전에는 이렇게 네. 말씀만으로는 아마 쉽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래에서 65%까지는 네. 전체적으로는 그 부담이 감소한 건 사실이고요. 가맹업주들의 부담이 줄었다. 예, 입점업체의 입점업체들이, 부담이 예. 줄어든 건 마찬가지 사실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상위 35%는 네. 평균 배달 금액 25,000원 기준으로 하면은 총 부담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 35%에 해당하는 그런 입점업체의 경우에는 이 상생안에 대해서 네. 사실 그리 찬성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매출액으로는 그렇지만 그 입점 업체 숫자로는 훨씬 더 많겠네요. 입점업체의 혜택 경우는 받는 아까 말씀드린 분들이? 것처럼 뭐 배달의 민족 기준으로 13만 음식점주의 경우에는 상당한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배달앱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상생 합의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소극적 특히 그 수수료 관련해서 네. 수익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초반에 보인 것은 사실이고요. 네. 소극적이라고 좀 완곡하게 표현합니다만 혹시 네. 저항은 없었습니까? 아니 저항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중개 수수료가 좀 많이 인하되는 네. 걸 원했지만, 그러니까 그 초기에 그 인하폭이 소극적이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그럼 어떻게 그걸 설득하셨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그 공익위원들이 저희가 중립적인 전문가로 이제 공익위원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네. 중립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배달앱들을 설득도 하고 체근도 하는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저희 네. 정부 입장에서도 관련해서 이제 국회라든가 언론에서 이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달앱에게 전달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이런 여론에 부응하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뭐 독려도 하고 이런 노력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네,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갖고 보도도 하고 중간 진행 과정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론도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뜨거울 때는 이렇게 됐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은 어떤 혜택이 지금 이 상생 합의의 결과 뭐 소비자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있습니까? 소비자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상생 협의안의
그 방향이었고요. 네. 상생업체들도 그러니까 배달앱들도 이 상생안을 협의하면서 네. 소비자에게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그래요. 표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예전에 예를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뭐 가격 부담이 전가되거나 예.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예. 이게 상생협 이체에 많은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배달앱들도 이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안이고 일종의 사실상 대국민 약속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렇죠. 상생협의안은. 예. 그래서 그 약속을 저버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도 이번 상생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그 모니터링을 계속 할 예정이고요. 뭐 저희도 그 계속 소통하면서 네. 그 배달앱 그리고 뭐 입점업체 등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예. 상생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 소비자한테 부담이 전가되는 그런 예. 일종의 꼼수 같은 거는 네. 없도록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 티맵프 사태 있잖아요. 네. 이것도 결국은 온라인의 예. 이 중개 문제, 판매 문제 막 이래서 막상 터지고 보니까 그 입점업주들은 또 돈을 다 해도 이 결제 과정에서 한 달 이상 뭐 2달 가까이 자기들이 그 돈을 뭐 딴 데 쓰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사고가 터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 결국은 불공정 거래의 한 형태다라고 하는 예. 지적들이 있던데 맞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십니까?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티몬 위메프 이제 네.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인데요. 네. 그 소비자들이 지불한 그 판매 대금을 입점업체에게 이제 제대로 정산을 안 해서 이제 생긴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법 개정안을 마련을 한 상황이고요. 국회 예. 법안이 이제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도 일종의 유통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의 그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자로 예.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입점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금 아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연간 기준으로 중개 거래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수수료 등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인 그런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중개업자라고 이제 포섭을 해서요. 예. 먼저 정산 주기 관련해서 구매 확정일로부터 최장 20일 이내에 입점업체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해라라는 아하.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개 플랫폼이 보유하는 판매 대금의 50%는 다른 자금과 분리해서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관리하게 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거래 공정화를 위해서 뭐 계약서 작성 보관 의무,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와 같은 거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 개정안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국회에서 대규모 처리 안 해주면은 안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꼭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태가 예.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네. 꼭 처리가 되어야 하고요. 지금 저희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입니다. 네. 지금 정무위원회 소관 소속 그 의원님들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는데요. 이 예.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여야를 떠나서 예, 공감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민생 법안이고요. 네. 이 민생 법안에 관해서는 여야가 정쟁을 넘어서 네. 우선적으로 처리하자 이런 뭐 정치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요 내용과 제 말씀 이제 요런 내용으로 그 어떤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입법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 입법 방식이나 이 부분을 둘러싸고 좀 여야 간의 의견의 좀 차이도 일부 있는데요. 네. 저희 공정의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꼭 통과가 되어서 TMF 사태와 같은 것이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네.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위원장님 그 스드메라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뭐 결혼할 때 스튜디오 촬영하고 드레스 대여하고 메가 메이크업하고 이거 예. 합쳐서 패키지로 상품 팔고. 예. 근데 이게 너무 문제가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출산 또는 이제 결혼을 기피하는 예. 이런 젊은 층들의 예. 그 분위기가 있는데 네.
이걸 뭐 장려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예.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예, 앵커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 매년 약 40만 명의 그 예비 부부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 비용 관련된 네. 여러 가지 논란으로 부담도 많이 느끼고 또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지금 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제일 먼저 최근에 관련된 불공정 약관을 시정을 했습니다. 상위 18개 업체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을 시정을 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진 파일 구매비 그리고 드레스 피팅비 이런 건 일종의 필수적 서비스인데 이걸 추가 요금으로 또 별도로 내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기본 제공 서비스에 포함시키도록 약관을 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약금 문제도 또 좀 심각합니다. 서비스 개시 전후 불문하고 과도하게 그 위약금을 네, 부담을 시키는데 이것을 서비스 전후로 나눠서 차등화하는 방안으로 약관을 시정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청약 철회하는 경우에도 사실 관련 법에는 청약 철회 기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뭐 일주일 뭐 그렇습니다. 할부거래법 7일이고요. 그다음에 네. 방문 판매법은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관을 보면 3일 이내 이렇게 부당하게 짧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네. 부분은 다 이제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표준 약관을 제정하는 거, 그다음에 가격 정보를 공개를 강화하는 거 이런 내용은 저희가 내년에 중점을 두고 네. 추진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 중국이 이커머스, C커머스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 뭐 알리테무 뭐 공격적으로 진출해서 우리 시장 많이 지금 침범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공정위 차원의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예, 관련해서 국민들 우려가 많으신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이 업무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단 이용 약관을 점검해서 통신 판매 중개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조항들이 일부 있는데요. 이런 네. 부분 부분 시정했고요. 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 활용하는 조항도 적극 시정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있고 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조사 마쳤고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 심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위해 제품 국내 유입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네. 관계부처와 저희가 계속 정보 교환하고 위해 제품 감시 강화하는 노력을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한기정 위원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기구인지 잘 아실 거예요. 절대적으로 인력 부족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시 느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